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Weekly See You. 지난 시간까지 신협의 태동, 한국 신협은 왜 생겨났는지, 굵직한 이슈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IMF 외환위기와 당시 신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을 잃고 국가 부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IMF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부도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이번 편에서 IMF 원인과 과정을 모두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986년,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3조 호황을 경험하며 경제 성장하기 딱 좋은 조건에서 매년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비록 1988년까지 짧은 호황이었지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 일본을 곧 따라잡네 만에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선진국의 상징인 올림픽도 잘 치르고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서 그 명성을 떨치던 대한민국은 90년대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OECD 가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문제는 국가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선순환을 통해 성장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 대한민국에게는 아직 높은 허들이었던 부분까지 달성하려고 무리한 정책을 펼치다 보니 경제가 슬금슬금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환율과 경상수지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 1995년부터 1996년 대한민국의 환율과 경상수지를 보면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수출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 폭이 매우 급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 좋습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고 보면 환율이 낮아서 1달러에 1,000원을 벌었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에 1,200원을 벌어들일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어디까지나 적당한 환율 상승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뭐든 급격한 것은 화를 불러오듯이 당시 우리나라 환율 상승폭은 매우 컸으며 환율 상승 타이밍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상승은 외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빌려온 빚이 부담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1달러를 빌려왔다고 합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1달러당 1,000원이어서 1,000원만 갚으면 됐었는데 환율이 상승하여 1달러당 1,200원이 되면 우리가 1,200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1990년대 중반 대한민국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기업들은 소위 말해 차입경영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대출이 잘 나왔으니까요. 92년 주식시장 개방과 더불어 96년 OECD 가입 등을 이유로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물밀듯이 들어왔고 금융회사들은 싼 이자로 돈 끌어다가 국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기업은 그 대출로 기업을 만들고 또 만들어냅니다. 기업이 상품의 가치나 미래 투자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그저 돈 잘 빌려주니까 그 돈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기업이 대규모의 빚더미 위에서 경영을 했다는 점이고 이러한 빚쟁이 기업이 만든 상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출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7년 태국을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아시아 금융이 불안하다고 판단,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아주 계속 주구장창 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빌려준 돈 달라고 닥달을 하니 그렇게 대출 잘해줬던 은행들은 이제 기업에 돈 갚으라고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거대한 빚더미로 지어올린 기업들은 갚을 돈이 없었고 결국 1997년 1월 27일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편 외화가 빠져나가면서 시중에 원화가 많아지고 환율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 원화가 종이나 다름없게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시중에 달러를 방출하고 원화를 사들였습니다. 시장의 원화가 줄어들어야 환율이 안정되니 말이죠. 하지만 달러는 계속 방출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떠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화를 계속 사들이다 보니 달러가 바닥이 났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단기 외채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사실상의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IMF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편 IMF 구제금융 사태의 여파에 신협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부실 채권이 많아지고 손실액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고 당기순이익마저 적자가 나면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한 신협. 결국 1999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산 330개, 피합병 107개, 자체해산 150개, 인가취소 2개 등 총 589개의 신협 조합이 퇴출당하는 크나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났죠. 이때 신협은 금융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신협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신협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신협 또한 과거의 부족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결과 2002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으며 2004년 신협 예금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이제 조합원님과 고객님의 자산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아울러 다양한 상품, 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더욱더 대외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협맨이 생각하는 경제는 바로 선택입니다. 불안정한 사람, 그 불안정한 사람이 모여 시장을 만들었고 그 시장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에 노력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를 가서 같은 상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 또는 더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 이러한 평범한 행동도 바로 경제활동이라는 것입니다. 1990년 초중반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그 결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번 위클리 CU 4화는 IMF를 중심으로 다뤄봤습니다. IMF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남광주 신협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조합원님, 고객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IMF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청난 국가 위기였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한 내용과 재밌는 경제 용어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클리 CU 신협편 마지막 화가 진행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